잡으면 또 들어오겠는데요? 네, 또 들어오죠. 여기 저기래. 중무장을 한 이들은 멧돼지 포획단입니다. 멧돼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농작물 피해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둔 트랩에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려 꼼짝하지 못합니다. 발견 즉시 사살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유해 야생동물이기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네, 찔리면 아파요. 농민들한테도 이제 농사도 짓게 해줄게 좋고, 그렇게 농사 짓는데 피해를 안 줄게. 그래 좋죠. 멧돼지 포획단이 산 아래 위치한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수확철이지만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데요. 오랜만이다. 반갑지? 그 사과 피해가 많다면서? 예, 멧돼지들이 어. 너무 많이 이러고 새들도 너무 많이 쫓고 어. 예, 참 농사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네. 전부 다 멧돼지들이 먹은 자고 멧돼지가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요. 되게 크던데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 산보하듯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먹다 버린 사과만 가득합니다. 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요. 죽이고 싶지요. 왜냐면 이렇게 1년을 농사를 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보는 눈앞에서 모고 가버리니까 심한 나무에는 사과 자체가 전멸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까지 있어 과수원이나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 번만 나타나도 타격이 상당한데요. 피해를 확인한 포획단이 바로 멧돼지를 잡을 채비를 합니다. 멧돼지 추적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사냥개 한 마리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개를 풀어서 돼지를 찾으면 총으로 사살할 겁니다. 아주 공공훼손한 거 봐라. 며칠 된 것 같지? 돼지가 크다, 야. 발자국 표시해요, 여기. 날이 크지 않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동물적 감각이 있는 베테랑만이 가능하죠. 여름에 시원한 산이 있고 지금은 추워지는 시기라서 약간 햇빛이 좀 있는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곳에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쪽으로 지나가네. 이빨로 자기 영역을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깨물어 뜯어놨어요. 이렇게 이빨로. 배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놈이에요. 이게 유기목을 이렇게 묻히면은 등갈퀴 윗부분까지 이렇게 묶거든요. 그럼 돼지 키가 가늠이 되는데 얘는 지나가는 배 아래 쪽이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후에 털 속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이물질을 떨구기 위해 몸을 나무에 비비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사냥개가 나무에 남은 멧돼지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이런 사냥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개가 돼지를 발견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짖죠. 짖으면 돼지도 반응을 할 겁니다. 한 마리가 있으면 그냥 개가 짖는 걸 보고 있다가 개를 공격하는 거 아니면 자기 갈 길 가거든요. 그러면 개가 또 뒤따라 가지고 막 짖을 거예요. 사냥개의 뒤를 따라갈수록 나타나는 멧돼지의 흔적.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돼지 흔적이 지금 진해집니다.
이런 나무를 멧돼지 비빔목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지나갔으면 흙이 안 마른 채로 젖은 상태일 거고, 이게 조금 이제 건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 점점 흐려져요, 색깔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곳곳에서 보이는 흔적들, 주변에 멧돼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최근에도 비빈 흔적이 있어요. 이 흙 웅덩이는 멧돼지 목욕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몸에 땀샘이 없는 멧돼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진흙 목욕을 해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또한 자연스럽게 냄새를 퍼지게 해 다른 멧돼지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른 물탕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진드기도 뜯어내고 영역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흔적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진, 이거 보이시죠? 송진. 입으로 물을 뜯었다는 거죠, 여기도.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 여기 딱 붙어있는 게 멧돼지 털입니다. 멧돼지 털이라니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멧돼지 털의 특징은요, 끝부분이 이렇게 V자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사냥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행동인가요? 냄새를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금방. 근처에 멧돼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짖을 겁니다. 짖으면 제가 빨리 가서 포획을 할게요. 사냥개가 보내는 신호에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사냥개가 짖는 방향엔 멧돼지가 몸을 숨기기 좋은 칡넝쿨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개가 돌아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데 먼저 사람을 보고 먼저 미끄러져 버렸어요. 여기 있었으면 쏠 수 있었는데, 그죠? 네. 너무 내려갔어요. 아, 이쪽에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돼지가 상당히 크네요, 크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큰지는? 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작은 돼지는 가까이 가서 붙어서 짖거든요. 얘는 지금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짖고 간헐적으로 짖었잖아요. 짖음을. 그러면 큰 놈이에요. 자, 배우야.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알려줬어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잖아. 근데 방향을 잘 몰랐어. 이상 못 잡습니다. 날이 곧 저물어가지고 출수하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진호 씨의 지원군인데요. 이 사과밭 주변에 여기가 멧돼지 잠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획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제 아깝게 놓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사냥개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제 봤던 멧돼지 서식지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포획단. 오늘은 3명이 흩어져서 효율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돼지가 일로 나가는 소리. 개가 짖자 다른 곳에 있던 일행도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똥 쌌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막 짖던데 그럼? 예. 몇 번 안 짖었는데 돼지가 먼저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기도 좋고 여건 여기 물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돼지 쪽이 좀 유리한 쪽이 안 많겠습니까?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계속되는 멧돼지 찾기. 끈기와 강인한 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짚고 있는데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산속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사냥개뿐. 다시 소리에 집중해 추적을 이어갑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고라니. 사냥개에 놀란 고라니가 포획단 앞으로 도망친 것인데요. 이 선에 있을게 고라니 좋아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할 때까지 걷고 또 걷는 사람들. 하루라도 포획이 늦어지면 농가의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정해진 건 없죠, 뭐 아무래도. 주사님 힘들진 않으세요? 숨차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뒤심도 손용아 붙었다. 지고 있잖아요. 마침내 발사된 총알. 어떻게 됐을까요? 큰 건 잡아봤어요. 풀숲 사이로 뭔가가 있습니다. 그만 잡았는데 저기 과수원의 1년 농사를 망친 멧돼지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뽀뽀 나와. 다 잡은 멧돼지에게 다시 총알을 발사한 이유. 대체 뭘까요? 이차 고통 줄이려고 아직 덜 죽어가지고 빨리 이제 죽일 것 같으면 빨리 보내줘야죠. 그것도 엽사의 도리죠. 이렇게 사살한 멧돼지는 끈으로 묶어 산 아래로 가져갑니다. 산세가 가파르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만 옮겨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멧돼지 무게가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280kg까지 나가 진땀깨나 흘리는데요. 아유, 보통 이 내리는 게 잡는 것보다 어떠세요? 하고 잡을 때까지는 기분 좋은데 끌고 가는 건 뭐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드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멧돼지를 잡은 사람의 표시를 하고 체열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체를 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냐 음성이냐 좀 판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매개체가 멧돼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그 지역에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만듭니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무서운 전염병. 이를 막고자 포획부터 뒤처리까지 소홀함이 없습니다. 고온 고압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안에 이제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없애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호 씨가 혼자 산을 찾았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는 생포 트랩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트랩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데요. 이게 태양광 중계기인데요. 이렇게 놔두면 태양광 충전하고 있으면서 반경 1km 안에 1000개든 100개든 트랩을 관리하면서 저희들한테 휴대폰으로 알려줘요. 트랩 설치 장소는 따로 찾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쪽에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흙물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개가 싹 슬려 지나갔어요. 아주 큰 놈이죠. 이 정도 높이 같으면. 트랩은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계 지역에 설치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멧돼지 외에 다른 야생동물은 다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작은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큰 동물만 잡히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키로에서 20kg 이상 동물만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걸리면 진동이 오고 진동이 오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외부 포획이 감지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북 북부 그다음 충청 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예민한 멧돼지를 속이기 위해 트랩 위에 낙엽을 덮어주고 사람이 피해갈 수 있게 깃발까지 꽂아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트랩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늘 여기 민가 주변에 멧돼지가 계속 나타난대요. 여기가. 그래서 요 멧돼지를 드론으로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개를 딱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엽사들이 또 상당히 또 뭐 그나마 또 쉽고 편리하지. 네. 그래 좀 해주셔서 수고스럽지만은. 멧돼지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활동을 많이 하는 야간에 포획하려고 작전을 짠 것인데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멧돼지를 잡기는 어려운 일. 그래서 오늘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이거 열화상 드론이에요. 열을 감지해가지고 동물 또는 사물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동물이 쉽게 잘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부착된 멧돼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열화상 드론이 길잡이를 해준 덕분에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멧돼지와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하는데요. 멧돼지 지금 7마리 가량 있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네. 곧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알았어. 대신답니다. 불을 좀 해놔주세요. 불빛이 멀리 안 가. 그럼 밑으로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가볼게. 눈치 빠른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어 혼자 가기로 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장님 보입니다. 이장님 그 길로 계속 올라오세요. 20m 앞에 멧돼지 있습니다. 청소를 준비하세요. 곧이어 멧돼지 무리가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데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 봤어요. 지금 금방 이장님 보고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을 인지하고 지금 도망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돼지 나옵니다. 이장님 조심하세요. 이장님 괜찮습니까? 하마터면 멧돼지에 칠 뻔했습니다. 네, 나머지 앞에 여러 마리 있어요. 계속 잡으러 들어가세요. 네, 좌측으로 들어가세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개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 잘 안 하는데 개가 있으면은 사람을 공격 잘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장님, 조금 있다가 좌측으로 천천히 가세요. 이제 좌측으로 바로 돼지 보일 겁니다. 돼지 보이면 바로 쏘세요. 좌측에 네, 90도 지금 쏘셔야 돼요. 네, 돼지가 사람 인지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쏘세요. 네, 돼지 뜁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아, 돼지 맞았어요. 돼지가 한 바퀴 굴렀어요. 두 바퀴 굴렀습니다. 네, 굴러 떨어집니다. 네, 돼지 넘어갔습니다. 네, 사냥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제 두 사람의 합동 작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참 후 엽사가 힘들게 잡은 멧돼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잡으셨네요. 예. 이 정도 몇 년생인가요? 약 4년생이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 네, 그 몇 마리 있었는데도 네. 한 마리밖에 못 했습니다. 하나, 둘, 한 마리지만 값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획이 잘 안 되는 지역 6개 시군을 꼽아가지고 해봤는데 기존의 엽사보다 한 56배를 더 잡았어요. 10일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포획 확률이 56배가 더 높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틀 후 오늘은 아침부터 바쁜데요. 지금 그 트랩에 멧돼지가 2마리 걸렸다 해서 그거 지금 작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돼지가 어디 잡혔습니까? 여기. 아, 언제 설치했습니까? 여기 한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요? 먼저 멧돼지가 잡힌 트랩 위치를 확인을 하더니 방역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여기는 돼지열병이 걸린 지역에서 최근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호복을 하고 소독을 하고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서가지고 발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옥수수 밭이네요. 옥수수 같아요. 어젯밤에 이건 가르치 잡혔는데 어젯밤에 또 왔어 돼지가. 아, 어미가 크네요. 그러면 요거 한 150건. 네. 내가 이걸 갖잖아요. 네. 똑똑똑 걸어가는 거. 네. 이게 지금 먹이가 딱 좋아요, 지금 그죠? 이만한 먹이가 지금 이 시기에 있겠습니까? 네, 옥수수 많아. 돼지가 없어서요. 그 돼지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멧돼지가 휩쓸고 간 옥수수 밭은 처참합니다. 그만큼 인근에 멧돼지가 많다는 얘기죠. 아, 저기 있네, 저기. 이번에 트랩에 걸린 멧돼지는 어린 개체입니다. 하지만 어릴수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취약해 놓아줄 순 없습니다. 이건 돼지가 작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되는데 큰 놈들은 가까이 못 가지요. 포획된 멧돼지는 망설임 없이 농민들과 양돈 농가를 위해 원칙대로 사살합니다. 오늘도 야생 멧돼지와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포수들이 빨리 많이 노력해가지고 그 멧돼지를 많이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도 방지시키고 농작물 피해 있는 농가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그냥 저기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오면 저거 아주 쑥밭이 된다고. 이과적이거든. 과실수 주변에선 멧돼지가 돌아다니는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난구를
이런 것도 그냥 와서 슬쩍만 하면 그냥 꺾어지고 부러지고 제 그냥 난리가 나요. 채소 농산물 좀 심어 먹는데 그것도 못 심어 먹는다니까. 하도 그냥 난리 쳐가지고. 벌써 몇 해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멧돼지. 갈수록 피해는 심각해져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복숭아 나무부터 재 부러뜨리는 거라고. 어디요?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발로 누르면 그냥 재 부러진다고. 아 이거 지금 멧돼지가 눌러놓은 거예요? 그렇지. 특히 멧돼지의 번식기인 11월부터 1월까지 극성을 부리며 민가 근처로 내려온다는데요. 이런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농촌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멧돼지가 성질 나면은 사람 그냥 해칩니다 그냥. 아 걱정도 많이 되시겠어요 하시다가. 그러면요 그 멧돼지 있을 적에는 나오지도 못하죠. 찢어졌잖아요. 네. 저기로 그게- 멧돼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아 저 찢어진 데가요? 네. 아. 저런 식으로. 이런 발은 네. 좀 큰 발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조그맣잖아요. 어떤 거요? 이런 거는 좀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올 새끼들 지금 네. 한 5, 60근짜리 이런 것들. 이거는 그 지금 한 150근 정도 되는 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마리 정도 내려온 거. 한 5마리 정도 지금. 멧돼지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여러 마리의 흔적.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돼지는 될 수 있으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요? 그래서 그 잡으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쪽 근방을 한번 수색해 보세요. 녀석들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은 농가 바로 옆에 있는 야산. 산중 먹잇감이 떨어지면서 인근 마을로 출몰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모인 일행은 이승용 단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 소속의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들. 광주시에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유력한 게 지금 긴 동물이죠. 그걸 까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서가지고 저 돼지 내려왔던 쪽하고 네. 그쪽에 한 사람 세우고 저쪽 그 반대편에 하나 세우고 가운데에다 한 명 세울 거예요. 다녔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을 가진 멧돼지를 잡기 위해 일단 길목을 막고 위에서 몰아내려오고 중간에서 합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따돌려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쟤네를 따라가서 잡아야 되고 그런 싸움이지. 그게 전쟁이지 뭐. 유해 조수 퇴치를 위한 치열한 싸움. 또 한 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산으로 출발하기 전 장비부터 챙기는데요. 사냥개에게 채울 위치 송신 목줄입니다. 그 위치를 알아야만 따라가지. GPS 송수신기를 이용해 사냥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군요. 광주시 포획단에서 함께 다니는 사냥개는 주로 짖어서 멧돼지를 쫓는 녀석들. 싸움을 해서 멧돼지를 잡는 사냥개보다는 작지만 민첩한 녀석들입니다. 지금 몇 마리나 푸실 생각이세요? 7마리야. 7마리요? 네. 7마리로도 충분한가요? 발달된 후각으로 흔적을 찾고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멧돼지를 추격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줄 사냥개들. 수년간 훈련시켜 매우 노련한데요. 이 개들의 역할이 가장 크겠네요. 일단 찾아줘야지. 돼지 찾아주고 세워주기까지만 하면 돼요. 땅을 밟자마자 서둘러 멧돼지 흔적 탐색을 시작합니다. 사냥개 준비를 마치면 단원들도 장비를 챙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총. 상전에서 다니시나 봐요. 예.
전진해가지고 올라가죠.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어떻게. 작전부터 장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단원들 서둘러 산으로 향합니다. 유해조수 포획단은 주로 해당 관청으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연락을 받고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노리는 건 국가에서 지정한 몇 종류의 동물들입니다. 환경부에 이제 유해주수로 등록이 돼야 이제 유해주수로 돼요. 네. 꿩, 비둘기, 뭐 청설모, 뭐 멧돼지, 고라니, 뭐 요 정도. 등산로도 아닌 가파른 산길을 빠르게 헤치며 오르는 이승용 단장. 지금은 멧돼지 흔적을 찾기보다는 서둘러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바닥서부터 이제 돼지를 잡으러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도착하면은 개들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그 등 너머에서 넘어들어야 확률적으로 좋죠. 개들도 냄새도 잘하고 덜 지치고. 산을 오르며 흔적을 찾는 것보다는 내려오며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드디어 수색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 장일환 보수는 산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산을 오르는 모습.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군이야. 돼지 흔적을 찾고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견주한테.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장포수. 드디어 뭔가를 찾았습니다. 멧돼지가 밟은 자리에 꾸정물이 이거 다 멧돼지 밟죠. 저기 꾸정물 두 군데는 멧돼지가 밟아서 생긴 거야. 세 개는 안 가라앉았지. 목욕은 안 했지. 120kg 이상급. 이게 넓잖아. 여기 한 흔적이. 물이 아직 조금 덜 가라앉았잖아. 이 발만 담궜다 한 거예요. 발만 담궜다. 아까 저기서 본 멧돼지가 야 여기서 내려간 거 아니야. 여기. 내려간 거 아니야. 여기 발자가 아니야.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았다고 보는 거야. 일단은 이게 그 기본이야. 기본. 가장 기본. 여기서 멧돼지를 그날 잡고 못 잡냐는 포획하냐 못하냐 여기에 달린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발 방향을 잘못 보고 수색을 했을 경우는 그 안에 멧돼지가 없는 곳을 수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잡는 거지. 나간 발은 안 보이는데 이쪽을 엄청나게 깠네. 발 방향은 지금 우리가 수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 찍힌 발을 봤으니까. 흔적을 볼 때 이 근처 어딘가에 멧돼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는데요. 사람은 무서워하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살살 가다가 이제 해야지. 잠시 후 유난히 주변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사냥개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는 녀석들. 뭔가 찾은 걸까요? 사냥개가 어디쯤으로 간 건지 GPS 수신기를 확인하는 이승용 단장. 아마도 멧돼지의 위치를 찾은 모양입니다. 냄새가 다르다. 장포 쪽이야, 장포 쪽. 거기서. 이포 몇 메다야? 예민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선 멧돼지를 쫓는 사냥개와 단원들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단 사냥개가 멈춘 곳으로 서둘러 쫓아가지만 웬일인지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거의 접근 한 50m, 70m 남겨놓고 돼지 다시 터졌어. 그래도 분명 근처에 멧돼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 드디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도 붙었어. 지금 저기 붙었어. 무장하지 마.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다시 농가를 덮칠지 모르는 녀석들을 오늘은 반드시 포획할 각오로 거친 산길을 내달리는 이 보수. 온 신경을 집중해 녀석을 향한 일격. 숨가빴던 상황 종료. 이 보수는 동료들부터 부릅니다.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여전히 멧돼지를 둘러싸고 흥분 상태인 사냥개들. 하지마! 하지마! 가! 반나절 동안 산을 헤맨 끝에 포획한 녀석.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덩치가 큰 성체 멧돼지입니다. 수컷이요? 300근 나가요. 300근이요? 흑돼지 혼자서 이제 암컷은 저쪽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위에서 암놈들 지키다가 이제 얘부터 먼저 걸린 거. 멧돼지 포획 소식에 한달음에 모인 단원들. 한 마리? 돼지 여러 마리 있었는데. 아, 근데 이런 애들이 달려들면은 엄청 위험하겠네요. 사람 죽죠. 죽어요? 한 60km 달리는 티코에 받치는 거하고 똑같이. 사실 이제부터 더 힘든 작업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돼지 운반하는 건 이제 노동으로 힘드니까 이거 운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오늘 또 돼지도 크고. 성인 남자 셋이서도 끌기 힘든 무게. 오늘도 꽤 긴 사투가 예상됩니다. 이거 400g인데? 지금 몇 미터나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600m요? 산에서? 포획한 멧돼지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서 소각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거 10분에 10m밖에 못 가겠다. 하지만 바닥이 고르지 않은 산길을 200kg 남짓 나가는 멧돼지를 끌고 내려오려니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2마리 혼자서 운반하고 허리 다쳐서 한 45일 동안 산에 못 갔지. 내리막 구간에선 안전을 위해 산 아래로 멧돼지를 굴려 옮깁니다. 이렇게 멧돼지를 포획하면 지자체에서 약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돈 벌러 가는 일이거든. 박수 칠 힘도 없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멧돼지 무리에 수컷을 잡았으니 한동안 농가에 멧돼지가 내려오는 일은 줄어들 거라는군요. 큰 놈을 잡으면은 이제 위험이 그만큼 산에 다니는 사람들 위험이 좀 덜하잖아요. 일단 그런 쪽에서는 안심이 되죠. 큰 놈이 좀. 포획한 멧돼지는 바로 처분하지 않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개인적으로 고유된 고유 코드 번호 좀 개체수 관리하려? 관리하고 네. 우리 인센티브도 관리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송해야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날 밤
어둠을 뚫고 차 한 대가 산길에 섰습니다. 주인공은 경력 25년의 이광의 포수. 야행성인 멧돼지를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돼지가 계속 잔디를 파헤쳐가지고 지금 주간에도 포획을 하고 있는데 돼지 출연에 그럼 야간에 많이 포획을 해요. 멧돼지를 찾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서치라이트인데 굉장히 환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이게 찾으면은 돼지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게. 야간 작업은 조명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탐조등 불빛만으로 야생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노련한 포수들만 아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라이트 이게 불빛이 가면은 야행성 동물은 불빛이 다 반사가 돼서 나와요. 탐조등 불빛을 받으면 동물의 눈이 초록색으로 반짝인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빛 한 점 없는 밤에 이렇게 좁은 산길을 달리며 사냥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길도 산길을 다녀서.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안 되면 돼지가 잡기 좋은 자리에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는 모습. 돼지 엄청 많았다. 아이씨. 보셨어요? 놓친 것 같아. 여기 못 봤죠?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큰 돼지가 있었고. 아니, 돼지가 여기 있었어. 여기 엄청 많았어. 새끼 돼지가요. 하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멧돼지. 이럴 때가 가장 허탈합니다. 돼지가 먹이 활동을 할 때 만났어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만나니까 바로 되도록 도망가는 바람에 봤으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 보고도 못 잡으니까 아쉽죠. 마음을 가다듬고 상습 출몰 지역으로 향한 이 포수. 여기도 돼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것 포착. 쉽지 않아서 넘어진다. 지금 뭐예요? 뭐 잡으신 거예요? 고라니요? 고라니가 이게 유해조수로 돼 있어서 네. 고라니도 잡고 돼지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아. 이게 벼를 잘라 먹고 많이 밟고 다니고 이제 밭 같은 경우에는 배추나 상추 뭐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잎사귀 잘라 먹고 그러니까 네. 이 개체수가 원래 많다 보니까 거의 피해가 많이 입는 편이에요.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11월에서 1월까지가 고라니의 번식기 때문에 먹이 활동도 활발하게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심지어 달리는 차에도 뛰어들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군들한테는 멧돼지보다 실제로 고라니 피해가 많아요. 고라니는 완전히 논이고 뭐고 그냥 전혀 못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죠 여기? 네. 2마리. 가지도 않으시는데. 고라니 역시 야행성 동물. 곳곳에 고라니 무리가 보입니다. 비록 멧돼지는 놓쳤지만 고라니 포획에 성공한 이광의 포수. 여기 있네. 보이죠? 네.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농가 피해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벽까지 하면 굉장히 피곤해도 인원을 해결하는 그 보람 때문에 하는 거니까. 모처럼 포획 작업이 없는 날, 장일환 포수가 돌보는 사냥개들이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내는 사냥개는 모두 20마리 남짓입니다. 뛰어나가는 데도 강릉동. 몸이 날씬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네.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는 애들. 제압할 수 있는 애들이요? 물어서 제압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생김에 역할도 다른 여러 종의 사냥개. 각각의 능력치에 맞게 개를 훈련시키고 건강하게 키우는 건 역시 포수의 몫입니다. 멧돼지를 잡고 못 잡고는 두 번째고 이 개 관리하는 비용이나 노동력이 나는 굶어도 얘는 반대로 밥을 줘야 돼. 그렇죠. 지금 뒷다리 쪽을 보면 네. 지금 시밀밥을 어째 뽑은 상태가 됩니다. 다리에 상처가 있네요. 이렇게. 멧돼지를 추격하다 들이받쳐 상처를 입은 녀석. 이런 모습을 보는 게 포획단 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멧돼지 잡다가 내가 나는 그 당시에 맞는 거는 못 봤는데 희한하게 잘 안 다치는 부위인데 거기에 다쳤더라고. 그냥 뭐 잡아도 마음이 아주 그냥 보통 씁쓸한 게 아니지. 잡아. 애들이 이렇게 다치면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며칠 후 멧돼지 출몰 신고가 들어온 이곳. 산 바로 아래 위치한 공장 지역인데요. 이른 아침 초저녁에 멧돼지가 이렇게 많이 출몰을 하니까 이게 아침에요? 예, 이른 아침.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속 멧돼지들. 밑에까지 온 거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위에서는 몇 번 이렇게 보셨나 봐요. 저도해요. 무섭죠. 무서우시고요. 그러니까 딸내미들이 저한테 교육시키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우떨떨떨 떨지 말고 네. 확딱 그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6, 7마리 정도가 같이 모여다니면서 네. 움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하고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멧돼지가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심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공장 바로 옆 개울까지 내려온 멧돼지. 녀석들은 분명 저 산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어저께 돼지 내려왔다는데 여기 개울이 있는데 길 위에서 목 잡으시면 되고요. 그 철탑 밑에쯤 될 것 같아. 그쪽에 쓰시면 돼요. 개 한 조를 내려서 몰아서 이제 목으로 나가는 거는 목에서 잡고 개가 이제 잡는 거는 그쪽 위에서 개가 잡고 그럴 겁니다. 멧돼지가 도주할 만한 길목에 각각 포수 3명을 배치하고 사냥개를 이끄는 포수가 산 위에서부터 몰아내려오는 계획. 사냥개와 조를 이룬 이승용 단장이 앞장서서 산에 오릅니다. 이날 역시 동물이 다닐 만한 길을 따라 길을 만들면서 쉼없이 이동하는데요. 녀석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서둘러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도심지기 때문에 여기는 등산로하고 등산로에서 불과 뭐 몇 미터 안 떨어지는 데에서 돼지 잠자리를 하고 있고 등산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만나면 위험하죠. 원래 멧돼지는 사람을 무서워해 등산로는 피해 다니지만 최근 등산로에서도 자주 목격이 된다는군요. 만약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뛰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큰 나무나 바위 등에 숨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과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이렇게 멧돼지가 개체수가 많지를 않았어요. 7, 8년 전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화 상태죠. 천적이 없고 한 번에 12~13마리까지 새끼를 낳는 엄청난 번식력 탓에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고 있는 멧돼지. 포획단이 번식기인 지금을 노려 더 활발히 활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멧돼지의 흔적을 찾던 사냥개들이 어딘가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데요. GPS를 보며 사냥개를 쫓는 이승용 단장. 아무래도 멧돼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고요? 다시 시작된 추격전. 과연 이번에도 멧돼지 포획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처에는 돼지발이 없고 지금 민원인이 이제 봤다는데 그 뒤에 이제 우거진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돼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냥개들이 뛰어간 방향은 공장 바로 뒤편의 야산 쪽입니다. 멧돼지가 출몰했던 개울가를 지키는 선정열 포수.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여기 지금 빠져나온 돼지는 이 산에서 빠져나온 돼지는 이제 사살을 하는 거죠. 멧돼지를 몰고 있다는 신호. 사냥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잠시 집중하는가 싶더니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선정열 포수. 멧돼지가 점점 근처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어디쯤에서 여기도 여기. 개 짖는 데가 돼지 있던 자리에 개 짖으니까. 대체 어디에 멧돼지가 있는 걸까? 잠시 살피는 사이 떨어졌어요. 저 바닥대고 있잖아. 어디였어요? 여기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떨어졌어. 잠시 숨을 고른 그가 다시 움직이는데요. 격렬하게 짖기 시작하는 사냥개들. 멧돼지를 몰고 내려온 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멧돼지를 잡은 걸까? 사냥개가 내려온 방향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사냥개에게 완전히 포위된 멧돼지. 불필요한 싸움을 없애기 위해 선포수가 다시 한번 총구를 겨눕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된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놓아주지 않는데요. 가만히 나! 나! 이 새끼들! 잡으셨어요 그 사이에? 두 마리. 두 마리요? 드디어 상황 종료. 이제 멧돼지를 옮길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150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숫돼지요, 이거 숫돼지. 이거 한참 큰 놈이죠. 한참. 한 번 더. 아, 내 것들은 싫어. 아니까 내가 정리해놓고 여기다 갔다 와. 여기다 넣어. 문반대로 또 가야지. 산에 있는 거. 아 산에 있는 거. 하필 유독 우거진 숲 사이에서 잡힌 녀석. 이런 산길에선 멧돼지를 쫓는 것도 힘들지만 잡은 걸 옮기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야 발견한 멧돼지. 하필이면 꽤 덩치가 큽니다. 한 160, 70kg 정도 될 것 같아요. 170이요? 와. 이 정도 크기면 밑으로 끌면 바로 피풀장인데 뚫고 나가요. 답이 없잖아. 여긴 등산로도 없는 야산이지만 잡은 멧돼지는 반드시 산 아래로 옮겨야 하는데요. 이게 산에는 버리고 오면 안 되나요? 아, 산채 버리면 썩거나 하면 네. 냄새 나고. 아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아, 버리면 안 돼.
반나절 꼬박 걸린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대원들 다 고생들 하셨는데 쉽게 잡았고 민원 났던데 동영상 찍혔던데 거기 100m도 안 될 위치에서 다 잠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추위 속에서 하루를 보낸 단원들. 뜨끈한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애쓴 또 하루. 이 맛에 그들은 다시 겨울산을 오릅니다. 이게 또 예방도 있으니까 보람도 있고 농민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되고 보람 있는 일이죠. 내일은 임무교대 해가지고